행복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가질 때 찾아옵니다.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겹칠 수 있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깊은 호흡이지만 한숨은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자신도 모르게 자동으로 내쉬는 숨이라면 심호흡은 의식적으로 자신의 호흡 동작과 드나드는 공기의 흐름에 집중하는 숨입니다. 한숨을 내쉬고 난 뒤에 그 기분과 심호흡을 하고 난 뒤의 기분을 비교해보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챙겨야 합니다. 마음 챙김이란 특정한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 자신의 마음과 행위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심리 치료법입니다. 한 번의 실패는 한 번의 실패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실패를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받아들이거나 혹은 나라는 인간에 대해 부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절대로 분노와 우울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자신이 마주한 실패의 크기를 정확히 인식할 때 비로소 수용의 단계로 통하는 문이 열립니다. 태도는 물건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쉽게 전파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사소한 대상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소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를 길러봅시다. 그런 태도가 주변 사람들과 나의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게끔 말입니다. 서양에는 이런 경구가 전해집니다. 친절해져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이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까. 저는 이 말이 정말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또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서로 맞부딪히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상대가 다짜고짜 달려와 부딪힌 것처럼 보이겠지만 말입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은 외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몸에 힘을 줍니다. 이것으로 인해 교감신경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들이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의 숨을 내쉬게 됩니다. 이러면 혈액 속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과도하게 높아져 호흡곤란, 어지럼증, 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명인들이 겪는 공황 발작이 바로 이런 이유로 일어납니다. 호흡은 감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감정 때문에 호흡이 바뀌기도 하지만 호흡을 통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 사람의 호흡은 느리고 깊으며 규칙적입니다. 반면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때는 빠르고 얕으며 불규칙적입니다. 다시 말해 느리고 길고 규칙적인 호흡을 하면 긍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빠르고 얕고 불규칙적인 호흡을 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방법을 통해 호흡을 스스로 통제해 봅시다. 그야말로 숨만 잘 쉬어도 기분이 좋아지고 인생이
잘 풀리기 시작할 테니까 말입니다. 잔뜩 긴장한 편도체를 달래는 데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서명명하기 라는 방법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정서명명하기란 현재 자신이 느끼는 정서가 어떤 정서인지를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지금 불안해. 난 지금 두려워. 같은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언어화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말해도 좋고 입으로 소리내어 말하면 더 좋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쫓겨 서두르게 되면 압박감을 받습니다. 압박감은 강도 높은 스트레스입니다. 마치 포식자에 쫓기는 사냥감이 전력 질주를 하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의 뇌에선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불은 꺼지고 생존 본능을 담당하는 부위인 변연계에 불이 켜집니다. 변연계가 활성화된 뇌는 느긋하고 유연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주변을 살펴볼 여유도 없어집니다. 오로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목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연계의 무리한 활성화는 독이 됩니다. 생존 본능에 이끌려 몸과 마음을 혹사시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런 식의 급박한 반응을 여러 번 반복하기라도 하면 몸은 극도로 피로해집니다. 행동은 서두르되 마음은 느긋하게 먹어야 합니다. 훌륭한 뜻이지만 웬만큼 내공이 갖춰지지 않은 이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통 서두르다 보면 마음도 덩달아 급해집니다. 이럴 땐 사고가 단순해지고 시야도 좁아지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 실수가 잦아집니다.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마음의 여유를 불어넣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간을 여유 있게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하는 것은 시간에 통제당하는 대신 시간을 통제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정감을 얻고 상황을 넓고 길게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여유야말로 자신과 타인에게 친절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내일 할 일을 조금씩 미리 해봅시다. 당신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혹시 당신도 막막하게 그지없는 목표를 차일피일 미루며 한숨 짓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목표를 가슴에 품 때 시선은 발밑에 둬봅시다.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해치워 버리다 보면 멀게만 보이는 목적 지도에 어느새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짜증을 내기에 앞서 이 일이 과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인지 통제할 수 없는 일인지부터 스스로 물어보는 습관을 만들어 봅시다. 만약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면 깔끔히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대신 지금 당장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걸 실행해 봅시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말입니다.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소모적인 태도는 버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실행하는 건설적인 태도를 택해봅시다. 그럴 때 당신의 몸과 마음은 더욱 건강해질 것입니다. 아프기 전에, 잃기 전에 이러한 깨달음을 늘 상기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질 것인가. 당연한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연습을 통해 조금이나마 이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곁에 있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순간의 우연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의 우연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인생은 찬란한 감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실패를 마주하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 마음에 스스로 해코지를 가하는 대신 초점을 문제 그 자체에 두고 반성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꼭꼭 곱씹은 문제가 우리 마음에 쏙쏙 흡수되어 성장의 양분이 될 수 있게 말입니다. 우리 삶에도 중간중간 쉴 수 있는 휴게소 같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속 쉬지 않고 달리다 보면 기름이 떨어져 도로 한복판에 차가 멈춰버릴 수도 있고 깜빡 졸다가 사고가 날 수 있고 다른 생각에 빠져 목적지를 지나쳐 버릴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존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특히 소중한 사람들과 보낼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남았는지 세어보다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계산 결과 아내와 아이,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과 보낼 수 있는 횟수는 길어야 50번, 부모님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는 횟수는 30번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한마디 건넬 수 있는 소중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